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에 방문한 거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우간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져가자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간다에서는 그거 아니다.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거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정확하게는 한국에서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끝내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니까 우간다 정부 측 일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우간다 그 외교부에서 맞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떠나간 다음 날 성명을 발표했죠. 관계 끊는 거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참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 아프리카는 사실 우리하고 꽤 멀리 있는 나라들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지리적으로도 멀지만 심정적으로도 좀 멀죠.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대초원에 그 사자 뛰어다니고 세렝게티? 네, 그런 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아프리카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외교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쪽에 좀 집중돼 있고 최근에 들어서야 중국이라든지 남미 이런 쪽으로 좀 확장된 추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좀 신경 쓰기에는 아직 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꺼낸 거는 북한이 이번에 또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갑자기 또 관심을 갖고 외교를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외교전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갔다 온 거잖아요. 네. 아프리카 어디 갔다 온 거죠? 네, 적도 기니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 적도에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확 드는군요. 네, 적도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북한은 예전부터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좀 중시해서 제3세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3세계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한국보다는 좀 더 긴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 아프리카하고는 관계가 좋았다? 네. 일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에서 열린 적도기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대통령 취임식 갔다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이제 간 거죠.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 네. 이름이 뭔가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라는 대통령입니다. 아. 예, 은게마라는 은씨네요? 네, 은지원 씨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은게마 대통령이라 흔히 불리기를 하는데 취임식 전날인 19일 날 적도기니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가 돼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같이 연회도 즐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김영남 위원장이 거기 가가지고 적도기니 인민의 위협에 대한 북한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라고 북한 언론이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적도기니와는 작년에 그 리수용 전 외무상이 아프리카 순방을 했었는데 그때도 적도기니 대통령을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새 대통령과 다른 같은 인물입니다. 아, 그럼 연임한 거네요? 네. 정치를 잘했나 보네. 연임이 된 거 보니까. 적도기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계속 좀 한 대통령이 오래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 나라들이 상당히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임 횟수 제한 이런 게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적도기니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적도에 있다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알고 보면 아프리카 3대 산유국이라고 해요. 석유가 많은 석유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자원 부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전 개발에 따른 최근의 경제 성장이 좀 최근 적도기니 위상을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도기니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세계 2위인 52,000달러. 잠깐만.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다. 네. 엄청 잘 사는 나라네.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구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자원은 많은데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인구는 약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만 명. 아주 소국이죠. 소국인데 50만 명.
그 면적도 한국 면적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국 면적 3분의 1이라고 해도 50만 명 살기엔 상당히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네. 100분의 1 아니에요. 네. 면적은 3분의 1인데 인구는 100분의 1. 네. 아,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자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적도기니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79년 9월 달에 북한과는 1969년 1월 달에 이렇게 국교 관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하고 더 한 10년 전에 네. 했네요. 북한하고는. 네. 그래서 그 북한이 제3세계 아프리카 나라들과 관계를 막 이제 맺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아프리카 순방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적도 기니와도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적도 기니와 관련해서 이제 특이한 뭐라 해야 될까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는 평양의 모니카입니다라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저기 아니에요? 그 평양에서도 살았던 사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적도기니의 초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의 막내딸인데. 잠깐만, 은게마? 네. 은게마? 같은 은씨죠? 예. 이 사람이 북한에서 16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해요. 왜 북한에 16년 동안 살아야 됐느냐 하면 1978년에 그 평양으로 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적도기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평양으로 왔다. 원래 이제 초대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직전에 그 대통령이 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에게 가족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야,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쫓겨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이제 가장 믿을 만한 나라로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네. 그럼 아프리카 나라인데 아프리카 주변에 이렇게 믿을 만한 나라들도 있었을 건데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멀리 북한까지 보냈다는 건 정말 특이하네요. 네,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이 모니카 씨 삼촌이거든요. 헐. 예,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제 문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촌이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건데 특이한 거는 이제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대통령 아들 딸들을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전때 대통령 아들 딸을 받아줬으면 뭐냐 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도 북한과 적도기니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 크게 어긋나진 않았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적도기니의 대규모 보안체제 구축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거를 북한에 맡긴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야, 어쨌든 이 은게마 가족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초대 대통령도 은게마인데 삼촌이 쿠데타에서 또 대통령이 됐을 거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또 은게마 대통령이고 은게마 가문이 그냥 적도기니는 그건 뭐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보안체제 구축 사업 수주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약 3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좀 넘는 그런 돈이죠. 야. 그런 돈을 이제 북한에 주고 보안 체제가 그렇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 체제를 구축하고 적도기니의 7개 주요 도시의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CCTV죠. 이걸 통신 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이를 위성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성까지? 나라 국토도 되게 좁은 나라가 위성까지 연결을 해서 뭐 위성 연결하는 거야. 뭐 정보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그걸 북한에 맡겼다라는 것만 저도 이제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IT 관련된 건데 쉽게 말해서 폐쇄 회로를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통신 설비 가서 구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잘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또 굳이 북한에 맡겼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네. 그만큼 이제 북한과 적도기니의 관계가 좀 끈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돈으로는 이제 3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그 수주를 받은 거네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소리라는 그런 미국 정보 운영하는 매체가 있죠. 여기서도
이런 건설 사업이라든지 시범 운영 뭐 이런 이제 사업들을 고려를 했을 때 북한과 적도기니 두 나라 간 교류 협력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 대통령 막 취임했으니 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잘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도기니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우간다 얘기도 했었는데, 우간다하고 북한하고도 관계도 상당히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어졌다는 네. 걸 알고 있고. 그 우간다에서도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공식 설명을 발표했던 것만큼 북한이 우간다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나라의 군사협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추진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경호 체제 구축이라든지 우간다도 이거잖아요. 대통령과 요인들 경호를 북한에 맡겼다 뭐 이렇게 그런 나오는데. 것도 있고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맡긴다든지 이런 걸 하죠. 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과 관계를 가져가고 있군요. 네. 네, 아무튼 좀 신기한 우리로서는 낯선 나라 적도기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